네, 내주시길 부탁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더하다 시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엠비인골드 황대현 매니저 그리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바로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앞서서 제 옷처럼 빨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황대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상승세로 마감을 지어서 안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장 좀 어떻게 대응해 보셨나요? 예,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오늘 좀 밀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오전에 조금 중국 영향이 과연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까를 걱정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솜방망이 그 어떤 그 역할을 중국이 했더라고요. 네. 무역 금지라든가 대만에 이런 부분이 그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부분이 상당히 그 환율이 좀 올랐다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오늘 강화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우리나라 그 한국 시장의 체력이 정말 틀려졌다 이렇게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네. 한국 시장은 어제 좀 선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봤을 때 정말 각오하는 우리 한국 시장, 주식 시장이 좀 다르고 상당히 성숙해졌다라는 그 느낌을 들었고요. 또 그 내부적으로 볼 때 그 기업의 이슈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같은 경우는 볼 때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로봇들을 갖다 굉장히 크게 그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또 중국의 무역 분쟁이 도리 우리나라 주가를 뜨게 만드는 아이러니컬한 이런 네. 모습을 보였어도 야, 이거 참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우리나라 환율을 갖다가 안정하게 만든 원인이 결국 외국인들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최근 악재 선반영 구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아주 썸머 랠리는 아니지만 베어마켓 랠리가 아직도 ING구나라고 이제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 또 환율에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안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정태근 팀장님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뭐 오늘만 갔다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오늘만 갔다라? 네. 이거보다 더 오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만 같으면 오늘만 같이 계속 가라는 거죠. 계속 횡보하는 2,600도 시장. 가고 3,000도 가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악재가 나와도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에서 시장들이 이제는 면역이 됐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면역이 되다 보니까 악재들이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도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8월달 같은 경우는 커다란 변수는 없어요. 진짜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네. 큰 변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겠죠? 안 해야죠. 네. 안 해야죠.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절대는 해야죠. 안 됩니다. 네,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도달 변수만 아니면은 지금의 시장 추세는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고 시장은 계속해서 6월달 하락 이전인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600포인트까지 뭐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00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장 마무리 정리 들어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슈를 더하다 첫 번째 이슈 만나봐야겠죠? 저희 화면으로 주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역전쟁의 테마주가 날아간다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이 과자 관련주들, 크라운 제거, 혜태 제거 등 제거주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대만 과자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하던데 살짝은 유치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정태근 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자 수입 금지 조치. 제가 방금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네, 유치하다? 저 유치하잖아요. 과자 수입을 금지할. 그러니까 그게 타격이 있을까요, 과연?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던데요? 3%를 떠나서 그것도 웃긴 게 금지한다고 해서 또 크라운 제과라든지 혜태 제과 강세인데 중국 사람이 혜태 제과는 회사를 알까요? 그러니까요. 과자들을 중국에서 네. 많이 먹을지 그게 일단 의문인데요. 먹겠죠. 먹긴 하는데 그 근데 한국 대만에 제품에 대한 인기가 좋잖아요.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뭐지? 망고빵.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일단 앵커님은 아시는 걸로 하고 네. 어쨌든 조금은 유치하고도 좀 웃긴 현상이라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수입 금지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 과연 좋을 것인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 이 가까운 예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전쟁이 있게 되면서 뭐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었고 곡물 관련주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게 실적으로 수혜가 있어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누군가 이 주가를 움직일 거예요. 네. 움직일 건데 세상에 그냥은 없잖아요. 그냥 없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핑계거리가 되는 거고 그 핑계거리를 그냥
시세만 내는 거죠. 네. 걔네들 목적은 시세 내서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뭐 질적으로 곡물 수입하든 안 하든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크라운 제과제, 혜태 제과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그동안 주가가 잠잠했었기 때문에 대만 어떻게 보복 조치가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말이 안 된다고 좀 보고 싶은데 네. 예전에 그 한성기업이라는 기업이 네. 네. 종목이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아마 이것도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미국에서 대선할 때 바이든이 시라큐스 대학에 나왔어요. 네. 근데 한성기업의 대표이사가 시라큐스 대학을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 시라큐스 동문이라는 이유로 주가 급등했었거든요. 이거는 정치 테마주보다 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혜태제가 크라운제가 상관하는 건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근데 주식시장에 항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나오니까. 상한가까지 가버렸으니까. 그죠? 네. 갔으니까 결국 시세는 가는 거고 이게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가니까 거기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불나방처럼 달라 드실까봐 네. 그게 좀 노파심이 드는 거죠. 뭐 같은 구시다 이러면서도 잘 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에 그랬었잖아요. 파평윤 씨? 네. 그런 종신 관련 이름도 잘 봐야 돼요. 종신도 가는 건 저 처음 봤어요. 저도 좀 이따가 매니저님한테도 뭐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종친 해가지고 주가 갖는 건 저도 경험을 처음 해본 거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제과주뿐만이 아니라 수산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잘 간 하루였는데 황대현 매니저님, 수산물 관련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우리 팀장님 말씀하고 거의 동일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연 이제 그 보복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쫀쫀한 보복 조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영향이 그렇게 크게 이제 그 중국에서 하도 미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불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굉장히 이런 그 보복 조치에 대한 대만에 대한 보복 조치가 클 줄 알았는데 네. 예전에도 그 이렇게 대만하고 틀어질 때요. 네. 그렇게 그 약간은 금수 조치라 그러나요? 이렇게 못하게 그 수출을 못하게 수입을 못하게 막았었대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까 우크라이나 영향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수산업종이 그 대만 쪽으로 매출이 내면서 정말 실적이 늘어날까 할 때 그건 저 퀘스천 마크예요. 네. 얼만큼 매출이 실적에 될지. 대해서는 네.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오늘 주가라는 것은 시장은 테마의 그 생성은 저도 그 이해를 해요. 수급으로 생기고 심리적으로 생기는데 네. 상당히 오늘 탄력이 좀 컸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이거 추세적으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되느냐 네. 볼 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아, 그럼 오늘이 그래서- 끝인가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손잡고 돌리기죠. 아. 언젠가 누가 위에서 잡고 이제 그 고점을 잡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중국이 이런 악재를 갖다 도리 우리나라 주가를 올리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심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끝물을 잡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산업이 반등을 해서 저도 이제 추세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고 우리나라가 이거 정말 매출 이랬으면 좋은데 네. 그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어떤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순환 상승이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환 상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수산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에서 오늘 종목이 올라갔지만 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러시아 수산물이 아닐까 싶거든요, 매니저님. 맞나요? 우리나라가 네. 수산물 수출 많이 하나요? 실질적으로 서울에 노량진 많이 가죠. 네. 노량진 많이 가는데 거기 가면은 킹크랩 먹으면 어디산이에요? 러시아산. 그죠? 네. 명태 어디산이에요? 러시아산. 몰랐네요. 제가 이게 왜 드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수산물을 중국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러시아산 먹잖아요. 그 핑계거리 하나 잡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대게가 그게 홍게거든요. 네. 홍게인데 대게도 러시아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산이 취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핑계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지니까 무슨 핑계로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 과자 얘기 나오고 식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산물 얘기 나오고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게 되면 이번에 대만뿐만 아니라
아마 매니저님들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게 되면은 조류독감 하게 되면 닭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 그리고 또 귤풍년 되면 또 귤이 그렇게 또 많이 내려가요.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너무해요, 진짜. 돼지 구제역 사건 나면 또 돼지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 근데 그거 좋은가요? 그렇게 나와도? 뭐 어쨌든 먹으면 다 선회했어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뭐 네.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원 없이 먹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만약에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 가지고 구제역 사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 이렇게 구제역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와 또 관련돼서 반사적으로 수산물 같은 것들 네. 그리고 닭고기 관련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음. 또 이제 겨울 되면은 또 아프리카 지금 또 돼지열병이 퍼지는 얘기가 있던데 네. 겨울 가서 또 구제역 얘기 나오면은 또 수산물 갈 거야. 또 닭고기 또 갈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냥 실질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가십거리.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을 항상 그 유행 그래도 저는 그걸 못 잡아서 너무 배 아파요, 지금. 어떤 거요? 수산물주. 아, 하지 잡았어야 마세요. 되는데. 아, 하지 마요? 이런 했다가. 테마주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정말 솔직히 말씀 저도 테마주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우리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볼 수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종목은 달라요. 너무나 당연히지만은 종목은 어디까지 갈지는 종목을 만지는 세력밖에 몰라요. 아, 그쵸. 그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의 어떤 그 뭐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인지 이런 걸 잘 읽고 잘 대응이 된다라면 왜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주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엄마들이 또 어릴 때 애기들한테 불장난 하지 말고 왜 그러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결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대만 얘기하게 되면서 수산주 얘기해갖고 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테마가 뭐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게 어찌 보면 좀 빨리 떠버렸는데 그래서 CATL이 미국에 투자를 좀 이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2차 전지 소재 원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걸 무기화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 매출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누가 오냐면 중국이 오세요. 왜냐하면 양극재를 예를 들게 되면 양극재 원료가 되는 게 전구체하고 리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거의 이게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양극재를 많이 팔수록 중국이 웃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만약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수출 안 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또 그게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미 급등 나온 거 말고 앞으로 대만 이슈 나오게 되면서 또 갈만한 게 있다면 그쪽으로 가서 먼저 선침해하는 건 안 말려요. 아. 근데 무리하게 따라잡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추격 매수해가지고 네. 나중에 종목 상담할 때 보면 딱 다 그 종목 나와요. 크라운 제거 물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혜태제 물리면 어떻게 할까요? 나오거든요. 한 달 뒤에 나옵니다. 또 갑자기 혈압 올라가네요. 그래서 일단 전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그럼 네. 급등난 테마주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아갔던 테마주 그 안에서 과자주와 수산물 섹터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빅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빅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게임주입니다. 이제는 주가 오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네. 했죠. 영업이익이 무려 900%가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게임주가 부침이 컸었는데 앞으로 조금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을 토대로 좀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황대현 매니저님. 상당히 그동안에 그 작년 같은 거 우리가 NFT, 바로 메타버스 이제 되게 많았죠. 프레이투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주가들을 많이 올렸던 게 아마 게임 업종이다 이렇게 봐요. 그때 지금 볼 때 이제 뭐 새로운 장르를 갖다 만든다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해서 플랫폼을 모으고 게임 회사를 모아서 이런 부분에 NFT를 정상화하니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다음.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래도 자본금이 크거나 또 이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들은 NFT나 이런 부분을 도리어 빨리 만든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NFT 부분이 어떤 시장의 그 팩트는 아닌데 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 카카오 게임 저는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편인데 왜냐면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저 매일 카카오 쓰거든요. 카카오 그래서 게임도 하시나 봐요? 예, 그건 아직. 네. 제가 NC소프트 리니지 그 몇 번을 얘기해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카카오 게임주의 오늘 상승과 실적
그건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그 2분기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그 상당히 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라이온하트 그 지분 인수하면서 옛날에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그 다 이제 그 지배주주 총이익 쪽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보니까 이제 우마무스메라고 해서 저는 이게 뭔가 또 일본 거더라고요. 우마무스제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든 걸 가져와서 런칭을 한 건데 어쨌든 매출 부분이 나오면서 구글에서 이 일이 가면서 이제 매출이 상당히 크게 그 부각됐는데 다 차치하고 보고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게임 업종들이 3분기에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있느냐 볼 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카카오 게임즈가 만들었던 부분이지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기대가 있고 특히 게임 업종들이 보니까 차별화되는 게 보니까 신작 게임을 만드는 기업들, 신작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실질적인 어떤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카카오 게임주가 훈풍을 불었던 부분인데 뭐 이런 그 메타버스까지도 다 이제 확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현재 카카오 게임주의 그 실적 부분은 일시적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업종들도 선별은 해야지만 그 신작 게임에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작 게임이 대기하고 있는 게임주를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게임주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살짝 올라왔다고, 살짝은 아니지만 오늘 장에서 확 올라왔다고 해도 빠진 거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임주 계속 가지고 가면 평단이 오기라도 할까요? 그건 종목마다 틀리겠죠? 종목마다 틀리고 네. 그리고 이게 항상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을 접하게 됐을 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런 게 네. 좀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고 볼 건데 이게 지금 7월 29일 날 모 언론사에 나온 기사거든요.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게임업계 2분기 실적 먹구름 해가지고 넥슨 카게임은 맑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 이 기사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을 2분기 때 803억을 예상을 했거든요. 네.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실적이 810억이 나왔어요. 네. 근데 중요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7월 29일 날 이렇게 좋게 나올 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때는 주가하고 그 게임 업종이 상당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왜 굳이 오늘 이렇게 뜨는지에 네. 대한 부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 포인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가 어떤 계기로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 가게 밀면서 썰물 바뀌듯이 이렇게 바뀐 경우가 있는데 게임 업종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주된 핑계는 아니라고 봐요. 주된 핑계는 아니라고 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게임 업종의 핑계를 대보자면 저는 또 삼성전자 얘기를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로봇 얘기도 잠시 나왔었는데 그 삼성전자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에 로봇 사업팀을 TF에서 사업팀을 격상한다 얘기 나오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 다 튀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무인 로봇 얘기 나오게 되면서 또 로봇 관련주들이 확 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삼성전자가 무슨 사업을 새로 하게 되면서 조금은 뭐라 해야 되지? 테마를 좀 만든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테마를 주도하는 삼성전자.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테마를 좀 주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로봇 섹터하고 게임 업종은 시가총액을 비교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좀 있어요. 무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순수하게 삼성전자 영향이라고 좀 보긴 힘든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는 분위기가 언제 확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7월 29일은 반응이 없었다가 지금 반응이 나오고 이게 어쩌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게임주. 그러면 지금 봐야 될 거는 게임주 아무래도 신작 대기를 하고 있는 게임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대현 매니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요? 예. 없나요? 당연히 당황하신 것 준비를 같죠? 해야죠.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그 신작 게임들이 나오는 기업들은 이제 그 2, 3년 고생을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공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번에 신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 종목들 차트가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튀어나온 것들이 많은데 일단 그 컴투스가 오늘 그 보면은 이런 그 신작 게임들이 이제 그 서머너즈 뭐 크로니클 저도 그 가져온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신작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넷마블도 이제 그 버프라임 하고요. NC 소프트도 이제 뭐 TL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돈을 많이 썼구나. 이제 신작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거고요.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트로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과거에 이제 게임 업종들이 움직일 때가 그 한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은 신작 게임이 나올 때고요. 중국에서의 어떤 그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뭐죠? 그 중국에서 이제 판호 그렇죠. 말씀하시는 판호가 좀 되면은 주가가 반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중국은 이제 중국 애들이 많이 따라와 가지고 도리어 이제 중국 업체 게임이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비빌 수 있는 건 신작 게임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구글에서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죠. 뭐 3이다, 2이다 하면은 주가는 뜹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뭐 NC소프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다 짚어봤는데 탑픽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저 뭐 오늘 가장 센 놈이 가장 좋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인데 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 제 신작 얘기했잖아요. 준비된 그림 보세요. 그 상당히 그 준비된 그 신작이 과연 몇 개나 나오냐 볼 때 뭔가 하나는 걸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최근 이제 신작 게임들이 쭉 보면은 그 1년에 그 22년 그 올해 들어오면서 계속 그 지금 현재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재 그 어떤 카카오에 대한 저력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라이온하트 이제 상장이에요. 지금 뭐 몸집 봤을 때 한 3조 원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IPO를 한다는데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상장이 됐을 때는 아마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현재 계속해서 그 나타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그 최근 그 주가가 좀 밀렸던 게 오딘 때문에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오딘이 네. 매출이. 근데 대만에서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르느라고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됐대요. 그래서 내달부터는 이제 매달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분기 때 실적을 어떻게 보냐? 이게 이제 반짝 효과냐 볼 때 3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신작도 네. 나오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어요. 이게 차트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양봉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바로 급등은 안 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진바닥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행보 이후에 이제 반등했다는 것은 네. 급매물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탑픽주는 뭐니 해도 카카오 게임주가 실적과 신작 게임과 더불어서 그 IPO라는 재료로 복합적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뭐니 해도 카카오게임즈다라고 탑픽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태균 팀장님은 게임주 안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컴투스요. 어, 컴투스. 왜냐하면은 대장을 봐야 되거든요. 대장이 카카오게임즈가 아니다. 아니다. 어. 아니다. 그 예전에 PC 게임 할 때는 리니지 할 때는 LC가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게 되면서 대장이 누가 됐냐면은 컴투스하고 썬데이 톤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카카오 게임즈도 좋지만 네. 일단은 대장이 움직여야 저는 게임 옵션이 간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을 컴투스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만 태클을 걸면은 네. 이제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연내 상장 기대 이거는 저는 악재라고 봐요. 아직 황대현 매니저님께 태클 먹는 건가요? 그냥 살짝 끌었어요. 매니저님 살짝. 지금 네. 태클 걸렸습니다. 외약자인가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물적 분할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 라이온하트에서 거의 70%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 자금 유입은 되겠지만은 이제 라이온하트가 대부분 매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네.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아니라 라이온하트를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할 당시에 LG화학이 약간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와 똑같은 거죠. 배터리를 본다라면 LG 엔서를 사는 게 낫지 LG화학을 사는 게 낫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라이온하트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이게 상장을 하는 게 카카오 게임즈장에서는 그게 좋지는 않죠. 주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럼 반론 한 번만 들어볼까요? 황대현 매니저님 한마디로 정리 한 번만 딱 해주세요. 예.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을 못 만드느냐, 라이온하트만 그 네온 만드느냐, 좀 이렇게 이제 그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카카오 게임즈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신작 시리즈를 쭉 보여드렸잖아요. 뭔가 저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물적 분할 부분은 약간은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게임즈 갖고 있는 저력이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에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컴투스와 카카오게임즈 두 종목의 모두 반등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빅 이슈는 게임주 들여다봤고요. 마지막 이슈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O 한파 속 조단이 되어 소카 흥행 성공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부진했습니다. 증시 한파로 인해서 IPO 시장이 정말 꽁꽁 얼어붙었었어. 지금 이제 8월 달을 맞아서 반전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이 IPO 업계가 지금 조단이 되어인 소카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크다고 합니다. 우리 정태근 팀장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이거는 지금 공모가 확정되는 거하고 좀 봐야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공모가 밴드가 34,000에서 45,000 정도 되는데 공모가 밴드가 상당히 45,000 쪽으로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지만 커지게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34,000쯤에 만약에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 반에서 당연히 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IPO를 하는 입장에서는 회사를 상장하게 되면서 이제 자금을 땡겨오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을 많이 땡겨오기 위해서는 회사 가치를 진짜 소위 말해 영끌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IPO 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어쨌든 이 최근에 뭐 LG화학이란지 죄송합니다. LG 엔솔이란지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었던 성일 하이텍이란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다 흥행했어요. 너무 흥행했죠. 그렇죠. 흥행은 했는데 중요한 건 상장하고 난 다음에 못 갔다라는 거. 네. 그게 문제인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소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흥행은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공모가를 좀 높게 잡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따상은 아니겠지만 따까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45,000원에 상장이 된다. 그럼 따만 보더라도 9만 원이잖아요. 이게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괜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시장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공모에 참여하는 게 낫겠다, 청약하는 게 더 낫겠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흥행은 할 거라고 봐요. 저도 괜히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근데 배정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아, 그쵸. 요즘에 해봤자 뭐 한 주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면 소카는 못했지만 캠시스는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소카 상장 소식에 오늘 캠시스가 플러스 8%장 마감했는데 황대현 매니저님, 캠시스 말고 소카 상장에 관련해서 좀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소카에 그 투자한 부분에 그 상장된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일단 이제 그 뭐 소카 관련주는 캠시스 있고요. 그 현재 롯데 렌탈이 있고 BGF 리테일 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캠시스 주가가 그렇게 모양이 안 좋았어요. 오늘 상장된 그 오늘 그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았죠. 상당히 운봉의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구조적으로 확 반영되는 거냐 볼 때 그러지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보는데 물론 이제 뭐 캠시스가 이제 그 세고라는 것을 뭐 그 소카에다가 한번 그 납품했다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시장에서 오늘 강력하게 좀 그 부각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럼 시장이 아직은 소카에 대한 IPO에 대한 어떤 그 매력도 부분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소카가 상장되고 기간 예측에서 공모가가 한 얼마만큼 지금 그 고평가 논란은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높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시효화 부분이 서로 들어오기가 쉬워요. 진입장벽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연 성장과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느냐를 갖다가 논하는 부분에서 고평가 논란 나왔거든요. 네. 부채 비율이 높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상장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과거 같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즈 이렇게 모든 것을 한 몸으로 확 바꿔 끌고 갔으면 좋은데 저도 현재 뭐 상장되면 회사는 좋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과연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까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카 관련주 캠시스, 스톤브리지 벤처스, 롯데렌탈, BGF 리테일 말씀 주셨는데 우리 정태근 팀장님은 소카 관련주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SK라는 그룹을 좀 봐야 되는데 SK가 이게 시총이 너무 커서 이게 과연 주가가 반응을 할까라는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반응에도 아주 미미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오르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SK 입장에서는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좀 이전에 그 예상 시가총액은 잠시 좀 수정을 할게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예상 시총은 아마 1조 1,000억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일단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캠시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뭐 SK란지, SK 네트워크스, 알톤 스포츠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은 관련된 사업하는 회사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상장을 하게 되면서 상장 자금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만큼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SK 같은 경우에 지분을 현재 22%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SK 쪽으로 보시면 SK가 가장 큰 수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반응은 아마 알톤 스포츠라든지 뭐 SK 네트워크스 이쪽에 좀 더 강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소카 관련주들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궁금한 거 따로 또 없으신가요? 네, 저 이제 3가지 이슈 알아봤으니까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 봐야죠. 네, 그러기 전에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또 방송 화면을 capture 주시면 됩니다. 저희 문자샵 2034로 저희 화면을 캡처하셔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어떤 걸 보내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여름이니까 네. 살 빼고 가시라고 휴가 가셔야 되니까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지니까 네. 이것도 관리하시라고 두피를 잘 지켜야죠. 네, 두피 케어 제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헤어케어 세트랑 다이어트 보조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너는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님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